저런 봉인지는 붙이나 마나지 저거.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가 저 지경이라고요. 사전 선거가. 이걸 그런데- 갖고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안 하냐고요. 아니 국민의힘은 뭐 하는데 저런 거 모르는 거야 제가. 국민의힘 사람들 앉혀놓고 얘기해 부정선거 없다고 떠드는 놈들이요. 아 그러니까 그 새끼들은 왜 그래 그거. 그 새끼들이 왜 그럴까? 이제 내 여기 저쪽으로 다 촛대가 옮겨갔어요. 일단 저 장 목사님, 그 우리가 부산 거 밝혀주셨는데 너무 감사한데 17개 시도의 샘플을 다 좀 춘천, 뭐 강원도도 3개 예컨대, 뭐 경기도도 3개 이렇게 전국적으로 여기 도표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지금 힘드시지만. 네네. 이제 부정선거를 각 지역마다 몇 개만이라도, 네. 돌아다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 이 부정선거 이걸 파헤치려면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그 대국본의 그 총괄들 그리고 실행위원들 이런 분들 그다음에 동대표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지령을 나한테 내려주고 공개를 그들에게 하면 제가 가서 근데 이것도 기자도 데리고 가고 다 찍어야 돼요. 다 동영상 찍어야 됩니다. 그러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나도 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산 것만 봐도 우리가 부정선거를 우리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도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다 있습니다. 전체는 다 체크를 못한다 하더라도 네. 0표, 1표, 2표 나온 지역에서 7표가 나왔다, 10표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분명하게 자유통일당만 배제가 된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투표 함도 보면 7번에서 9번으로 뛰었잖아요. 그 박스 그 다시 한번 보여줘 봐. 박스 한번 더 봐. 예? 저 8번 빼고 근데 이거 위에 올려봐 이거 봐. 네, 제가 봐요. 저게 말이 되냐고 저게 도대체가 저거는. 이게 양평입니다. 양평. 그러면 양평인데 이 양평뿐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전국적으로 다 저렇게 전국적으로 했잖아요. 다 했는데 여기 양평에 계신 분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건데 그러면 7번 있고 8번 없잖아요. 없죠. 그냥 9번 같죠. 예. 그리고 우리가 8번 찍은 것은 전부 다 기타로 몰아넣은 기타로 거지. 보냈죠. 기타로 몰아넣은 것이 130만 표 아닙니까? 저게? 네네. 130만 표가 넘고. 기타로만 보내도 다행이에요. 무효로 보낼 수가 있어요. 무효로. 그렇지 무효로. 그러니까 무효가 140만 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야야 저기 저 방송실 그 저 성관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타하고 무효하고 두 개 또 합쳐봐. 그럼 몇 개나 되는가? 도대체가. 그리고 그 저기 제주도 거 한번 좀 띄워줘 봐요. 제주도 거에 거기 보면 제주도 거기 보면 이제 특이하게 나왔잖아요. 제주도 여기 보면 저기 보세요. 또 8번 있잖아요. 여기. 저 뒤에 기타를 분리한 거예요. 10번에서 우리는 원내정당이기 때문에 8번이 이 앞으로 따로 나와야 돼요. 그렇지. 그런데 저쪽에 기타 정당으로 10번에서 20번 넣는 건데 이해하겠다고요. 근데 저기는 9번은 원내정당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 8번만 거기다 넣은 이유가 뭐예요? 9번은 없네. 9번은 아까 9번은 이 앞으로 나와 있죠. 앞으로. 죽일 놈들이야. 그러니까 저기 이낙연당 있잖아요. 이낙연당. 거기가 우리보다 표가 적게 나왔잖아요. 그렇지. 그래도 앞으로 다 뽑아냈잖아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8번만 저기다가 저기 한번 동그랗게 좀 표시를 해봐요. 좀 앞으로 크로즈 조금 더 해주고. 예. 저기 보세요. 8번을 저기다 놓고 콤마 딱 찍고 10에서 20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전국이. 야. 그러면 자유통일당 표는 도둑 맞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전국에서 이 부정선거가 이 지경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그 비리 집단 아닙니까 거기가. 그런 인간들이 지금 표를 이런 식으로 농락을 하고 지금 국민의힘도 제가 이제 이게 도표로 한번 보여드리면 국민의힘도 엄청나게 뺏겼거든요. 근데 이 국민의힘이 멍청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세요. 제가요 충남 부여에서 좀 누가 이것 좀 목사님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 부여. 자 여기 보면 20대 보면 20대 때 정진석이요. 정진석이.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게 그게 정상 투표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당일 투표에서 됐잖아요. 올라갔잖아요. 그 사전도 똑같은 그 사전 투표도 그대로 가요. 그래프가 돼 있죠. 네, 그대로 가요. 근데 20일 때부터 부정했거든요. 20일 때도 가 보니까 한번 넘겨보세요. 이때는 정진석이가 압도적인 거야. 압도적인 거예요. 얘들이 저기 보세요. 엄청 올려놨거든 처음에는. 예? 많이 올려놨어 이 그래프 사이를요.
그런데도 워낙 표가 많이 나와서 정진서희가 됐어요 이번에는. 21대는. 사전 투표에도 정진석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사전 투표도 이겼어요. 당일도 이겼고. 예, 당일도 예. 이겼고. 예. 그런데 이번에 보십시오. 이번에 22대를 보면요, 보세요. 저 두꺼운 게 된 거거든. 그렇지. 국회의원이. 그런데 당일 투표에 압도적으로 이 정진서희가 됐어요. 정진서희가 됐는데 사전 투표를 보세요. 사전 투표를 크게 벌려놓으니까 당일 투표에서도 저렇게 많이 차이가 났어도 떨어진 겁니다. 근데 정진석이 왜 가만히 있냐 말이야. 모르는 거예요, 이 멍청한 사람들이. 비서실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야. 이런 내용을 장재현 박사님이 전산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 들어봐야 되는 게 이게 전산 처리하는 게 이렇습니다. 개표를 해가지고 A팀, B팀에서 이게 계술해가지고 그게 이제 중앙 서버로 들어가거든요. 중앙 서버로 들어가는 순간에 산정값을 딱 해놓으면요. 거기서 합쳐지면서 바뀌는 거예요. 요거는 요런 것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앞에서도 보면 앞에서 한번 좀 또 한번 보세요. 이게 국민의힘이 얼마나 도둑 맞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아니 양천구 갑에서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 이거 보세요. 이거 당일 투표 이게 20대까지는 이게 없어. 당일 투표 이긴 사람 사전 투표 이기는데 그래프 모양이 편하네. 같아요. 같아. 올라가면 올라가고 예. 내려가면 내려가고 이렇다고. 그런데 21대부터 부정이 됐거든요. 여기 보면 그게 없잖아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교차되는 게 없잖아요. 저기서 교차점이 딱 생기면서부터는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22대 보면 확실하죠. 당일 투표 이겼거든. 구자룡이가 이겼어요. 그런데 황희가 됐잖아요. 왜 그래요? 사전 투표에서 확 올려버리고. 그래서 사전 투표는 부정 투표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넘겨볼게요. 빨리빨리 강서구를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도표예요.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강서구 을에서 천성준이가 이겼어요. 당일 투표에서. 그 사전 투표에서 이겼는데 그 공간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보세요.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 22대 가서는 이겼어요. 박민식이가 이겼거든. 그런데 사전 투표에 저 공간을 확 벌려버리고 투표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런 데 가서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박민식 씨가 가서 재개표를 요청해야 돼요. 당론이 근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못 하잖아. 멍청해가지고 말이야. 다음에 넘겨보세요. 동작구는 이거 나경원이 워낙 이기니까 저렇게 가야 정상이거든. 맞아. 넘겨보세요. 근데 먼저 번에도 이겼는데도 졌어요. 맞아. 이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이기니까 사전 투표에서 약간 그렇지. 이기잖아요. 그 쟤들이 표를 많이 집어넣어서도 못 이긴 거예요. 나경원을.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종로구는 여기 뭐 정세균이 뭐 사전 투표 이기니까 당일 투표 이기니까 사전 투표 이기는 거고요. 넘겨서 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그때 황교안이가 나왔을 때 이때 이낙연이가 당일 투표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 이기는데 여기 보세요. 굴곡이 없고 차이가 엄청나잖아. 이 부정선거는 꼭 저게 나와. 22대 가서 보면. 보세요. 이번에는 이겼어요. 최재형 씨가 당일 투표 이겼습니다. 몇 군데만 지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엄청나게 간격을 벌려놔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중구 우리 동네도 여기서 보면 이게 편안해. 지상욱이가 당일 투표 이겼을 때 사전 투표 이겼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여기는 이겼는데 이게 부정선거니까 당일 투표 이겼는데 사전 투표에서 졌어요. 떨어졌지. 그 다음에 이번에 이혜훈이가 압도적으로 이겼어. 근데 사전 투표에서 지니까 떨어지잖아요. 집어넣고. 이래도 부정선거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인천 계양을 원희룡이 있는데 여기 보면 송영길이 있을 때 보세요. 당일 투표 이겼을 때 사전 투표 다 이기잖아요. 그렇지. 편안하잖아요. 근데 이 간격 벌어진 거 보시죠. 사전 투표. 당일 투표 이겼는데 이게 넣으니까 이 간격이 엄청나게 이 산정값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이번에는 원희룡이가 사실은 한 군데 지고 다 이겼어요.
근데 뭐 사전 투표에서 완전히 저렇게 간격을 벌려놓으니까 진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한안갑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 또 넘겨보십시오. 22대를 한번 보세요. 22대는 한 군데 지고 다 이겼거든. 아니 허다못해 이 사전 선거까지도 표를 집어넣는데도 이겼어요. 그런데 이 감일동이라는 곳에 얼마나 많이 집어넣었으면 여기서 추미애가 되냐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돼. 감일동이요. 네. 추미애가 저렇게 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지역 부정이라니까. 아니 그거 저 빨간 걸 도표 그거 한번 보여줘봐 다시 또 한 개 선거구만 파란 거고 나머지는 다 그 보여줘봐. 저건 삼척 동자가 봐도 저거 봐요 저거 전부 다 빨간 건데 말이야. 그 감일동 한 개만 저거 파란 건데 어떻게 저거 지냐 말이야 저게. 그것도 조금 차이도 안 나요. 다시 어.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게 그래프 차이가 엄청 커요. 그렇지. 당일 투표도. 그런데 얼마나 표를 쑤셔 넣었으면 한 군데 이겨놓고 그래서 빨리 여기 가서 이거를 빨리 저거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일 투표에도 워낙 그 누구냐 이용희가 사전 투표도 많이 받은 거예요. 많이 받았는데도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거지. 얼마나 많이 집어넣었으면. 그래서 이 사전 투표는 분명히 비리 투표다. 자, 내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방송 빨리 마치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11개 지역에서 지역구에 출마를 했잖아요. 11개 지역. 구미도 출마하고 대구도 출마하고 전라북도에서도 또 출마를 했단 말이야. 익산. 익산에서도 거기서 2,600표나 출마를 했는데 거기에 출마한 사람이 보통 2,000표 이상을 얻었어요. 얻었는데 우리 당 투표는 2,000표가 안 되는 거야. 맞아요. 예.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야 이 도대체가. 아니 투표하러 갔는데 우리가 원래 그 우리 지역구에 나온 사람을 찍으라고 나갔는데 아니 당 투표는 저 우리 자유통일당을 안 찍는 예가 있을 수 있냐고 그게. 어? 전라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자유통일당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그렇지. 개인 후보에 던져진 표보다 그렇지. 적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참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개인은 안 찍을 수도 있어도 예. 비례대표는 찍거든요. 그렇지. 내가 알기로는 2,600여 표인가 그렇게 됐는데 거기가 900여 표 조금 넘게 나왔더라고. 기가 막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이거는 사기. 이거는 완전 사기요. 개인이 2,000표면 우리는 3,000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구미도 똑같아. 구미도 세상에 참 난 기가 막힌 살다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 목사님이 이제 혁명가니까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이 부정선거로 다시 정상 궤도로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은 보세요. 지난번에 지방자치선거 있잖아요. 지방자치선거가 사실은 부정투표가 없었던 유일한 선거예요. 지방자치선거는 사전 투표하고 또 당일 투표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지방자치선거는 우파가 다 휩쓴 거야. 서울시에 오세훈도 당선이 되고 구청장도 다 당선되고. 그러니까 사전투표 그때도 사전투표 했거든. 똑같이 지방자치선거 있잖아요. 그때 사전투표 한 거하고 당일 투표한 거하고 비율이 똑같다 이 말이야. 그때는 똑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사전선거하고 당일 투표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지. 이거는 말이 되냐 말이야 이것이 도대체가. 이재명이나 조국이 또 잘했다면 또 이해가 돼. 잘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부정이 있고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고 그런데 국민들이 멍청해가지고 저렇게 찍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이거 선거가 완전히 이렇게 조작이 됐어. 그러면 이게 조작됐다 이거 빨리 밝혀가지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정도가 이걸 들고 일어나야죠. 일어나야지.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은 편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근데 그렇지. 지금 국민의힘이 어디에 세뇌가 됐냐면은 예. 사전 투표는 원래
좌파 애들이 많이 가서 찍기 때문에 우리가 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먼저 저 네. 지방자치 선거는 왜 안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도표로다가 잘 설명을 해주는데도 이걸 못 깨닫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 뭐 거기 국회의원 해서 뭐냐고. 언제 네. 다음에 지방자치 선거 저 2년 전에 한 거 있죠? 예, 그때의 그 투표 있잖아. 예, 그때의 사전 투표하고 사전 투표가 이긴 지역하고 실투표 이긴 것이 똑같다는 거 있잖아. 예. 그거 한번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봐봐. 우리가 만들어서. 그 조사를 해봤는데 어. 별 가치가 없더라고. 왜냐하면 그냥 똑같아. 다 똑같아. 같기 때문에 똑같아. 그거는 저는 그 21대 총선에서 예, 이제 부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그때 유시민이가 유시민에 의해서 이해찬이가 뭐 앞으로 이제 20년 또 뭐 50년 네. 예? 계속 집권한다 그러는 게 다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때 만약에 강력하게 그 새누리당에서 부정선거 막 조사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은 네. 그렇게 못할 건데 그때도 지금처럼 아무 없이 지나갔거든요. 그 이번에는 정말 이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만 밝혀내면은 업적 중에 가장 큰 저 내치 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동안에 국가를 위해서 그야말로 내가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 왔습니다. 5년 동안에. 이건 국가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 사람을 이뻐서 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이것을 다 자료를 제시하고 토요일 날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다 공개적으로 전 세계가 보는 데서 이걸 다 제시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님이 일주일을 두고 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특단의 조치할 게 첫 번째 뭐냐? 지금 이번에 새로 바뀐 39명 그 검사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중앙선관위 고발을 내일 우리가 할 거니까 바로 중앙선관위 조사를 압수수색을 하고 검찰이 이건 해야 되거든. 응? 그리고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해서 개통을 다 버벅이지 말고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를 할 수 있으니까 하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한테 지시를 해서 합법적으로 괜히 또 티에 걸리면 안 되니까 빨리 그 중앙선관위 5명 특별히 5명을 빨리 압수수색하고 현장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산 그 모든 서버를 다 압수수색을 해서 압수를 하고 만약에 그들이 그 사이에 또 감췄다 그러면 감춰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거기다 또 임대한 회사가 또 있어. 임대한 회사까지 다 압수수색을 해서 이 조치를 대통령께서 이걸 하지 아니하시면 그동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5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강화문에서 노래를 부르고 지지한 의미가 뭡니까? 결국 마지막은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북한의 연방제로 가는 게 목표 아닙니까? 쟤들이 192석 한 것이. 그런데 대통령님이 돼가지고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하고 뭐 다른 적은 일에 뭐 민생 투어요. 민생 투어 이제 그만둬요. 할 만큼 다 했어요. 더 이상 민생 투어 그거 한다고 듣는 사람도 없어요. 그거는 다. 그러니까 제일 큰 일부터 국가의 기강부터 바로 잡아야 되니까 이건 대통령이 국가 통수권자로서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는 걸 보고 우리는 안 되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해치울 겁니다. 이제 그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세요. 우린 여기는 최소한 1000명 가까이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세상 더 이상 살면 뭐예요? 나도 나이가 70 넘었는데 더 이상 세상 살면 뭐 하냐고요. 우리는 목숨 걸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투쟁을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발언해 주시죠. 김학성 교수님부터 말씀 한번 해주시죠. 무슨 오늘 일찍 끝나나요? 예. 네. 우리 저 장학일 목사님이 이제 부산 지역만
공개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전체를 다 말씀해 주시겠지만 0표 나왔는데 9표가 나오고 한 표 찍었다고 되는데 32표가 나왔어요. 10표 나온 데가 20표가 나오고 그렇지. 3표 나온 데 7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여기에 공개되지 않은 분들, 근데 내가 이 자유통일당을 찍었다라고 공개할 경우에는 두려워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나온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분들은 그 내용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명백하게 선거에 부정이 개입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익산에서 자유통일당 후보가 나왔는데 그가 얻은 2,000여 표보다도 더 적은 정당 지지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17개 시도에 대해서 다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해서 공개한 다음에 이것이 정말로 대한민국에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 국민을 깨우쳐서 일어날 것인데 대통령께서도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 일에 몰두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좌파들에 의해서 또는 좌파 아닌 척하는 국민의힘에 의해서 같이 공격을 당해서 무너질 수밖에 공격이 없다면 아니라요. 대통령 끝나면 감옥 간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쟤들 인간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예. 쟤들을. 자기를 목사님. 네. 사전 투표가 40표 맞습니다. 관내 사전 투표가 40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일 투표를 하자고 독려했습니다. 사전 투표가 40표 나왔는데 당일 투표가 0표 나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 이러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적어도 더 나와야죠, 목사님. 훨씬 더 나와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명히 이 부정선거 확실하고요. 이 부정선거 더 이상 다른 거는 뭐 우리가 그 전산 처리하는 거는 가서 서버를 열어야 되고 뭐 하는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내가 표를 찍었는데 내 표가 없다. 내 표가 도둑 맞았다. 이런 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부정선거 아닙니까? 대통령님 여기서 머뭇거리면 혁명 일어납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혁명은 예, 시작됐어. 시작이 됐습니다. 부산에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의 조직은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전국을 돌아다녀 보니까 나는 옆에 붙어서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도둑 맞고 아니 우리 그 김학성 장로님 네. 국회의원 됐었어요. 맞아. 제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 꼴이 지금 개판됐잖아요. 아니, 목사님. 아니 내일 모레 원래 취임식해야 돼. 예, 그랬는데 저런 가짜들이 국회의원에 취임식하면 되겠습니까? 뭐요? 무효입니다. 이번 선거는 무효입니다. 원천 다시 무효야. 시작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 그 잘하신 3개월 거예요. 안에 재선거 해야 돼. 부산을 잘 잡으신 게 예. 부산 다음에는 마산에서 해야 됩니다. 네. 부마 사태가 그날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첫 번째는 부정선거 대표는 운동은 부산서 하시고 이어서 마산서 또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전라도에서 혁명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요. 전라도도 지금 보면 전적으로 찍었다고 했지만 아니다. 의식 있는 사람이 그럼. 대한민국을 바로 가기 위해서 자유통일당을 밀자 한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번 부정선거만큼은 대한민국의 모든 체제를 흔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입법부에 들어가서 나라의 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탄핵시킨다고 하고 있고 국가의 모든 돈을 쓰고 월급을 받아먹고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얘라 이놈들아. 이 사기꾼들 같은 사람들을 다 우리는 이번에 바꿔버려야 됩니다. 싹 다 청소해. 국민이요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청소해. 우리 함께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자, 전전한 목사님.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 기회를 놓쳐요. 그때 이재명 문재인 조국 문제를 정광석과 같이 그냥 딱 대통령 되자마자 문재인처럼 했어야 돼. 예, 문재인처럼. 이걸 딱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대통령을 하다가 보니까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
그래가지고 시간을 보내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만일의 경우에 이 부정선거가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머뭇거리고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도 나는 감옥에 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100% 가요. 네.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 바짝 좀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사명을 갖고 이걸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그 강화문에 갔더니 전라도에 있는 그런 서울 지역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부정선거가 확실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수도권에 있는 호남 사람들이 뭉쳐서 목사님이 앞장을 서십시오. 와.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밀겠습니다. 와. 뭐든지 조직을 해가지고 호남 사람들이 조직은 잘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뭉쳐줄 거니까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을 뒤에서 호남 사람들이 뒷받침을 하면 그렇지. 저 밑에는 올라올 겁니다. 이야 오랜만에 듣던 말 중에 기쁜 소리네. 네. 정말. 그래서 제가 저 목사님한테 보고를 하고 내가 그걸 하겠다. 오케이. 그렇게 내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안 나서면은 돌들도 소리 지른다고 했으니까. 그래. 이제 성경. 권사가 됐든 누가 됐든 이제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네. 예. 꼭 그 일을 이제 저 조직적으로 제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우리 저 호남 지방에 있는 저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같이 한번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자 홍남현 박사님. 예, 뭐 좌파들이 우파보다 월등하게 잘하는 것은 프레임을 잘 짠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기 프레임을. 선동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사전 투표는 부정 선거를 하기 위한 그런 사전 선거 운동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뭐 방송이든 광화문이든 우리 전체 포커스를 이제 부정 선거를 기정 사실화하고 이거는 이 국민의 그 저 에너지를 폭발시켜 가지고 분노가 일어나야 돼. 분노를 증폭시켜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일에 대해서 개입해가지고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압박하라고 몰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자구우면하고 시간과 기회를 다 놓쳐버린다면은 아까 쭉 목사님들 말씀한 대로 아마 최악의 결과를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이나 뭐 자유우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자유우파는 대한민국 끝난다, 소멸된다. 난 그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고 죽느냐 사느냐는 이 부정선거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고 만일에 부정선거에 명백하게 개입된 그런 사안이 나타난다면은 법정 최고형으로 그때 4.19 때도 최인규 그때 내무부 장관이 다 사형당했잖아요. 그게. 사형이지. 그러니까 지금 또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처형을 해야 됩니다. 그래 대한민국의 그 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두려워가라도 이제 앞으로도 미래에 누구도 이 선거만큼은 부정해라 안 된다. 꿈도 못 꾸도록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3의 박정희로 나와야 돼. 자 황교안 장군님.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2016년도에 부재자 투표, 부재자 그 사전 투표의 함 하나가 조금 잘못됐다 해서 대통령 선거를 재선거를 한 오스트리아가 있습니다. 이 오스트리아가 보니까 인구는 900만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보다 우리가 지금 3만 불 조금 넘는데 거의 6만 불에 육박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또요. 오스트리아가 기독교가 거의 67%입니다. 맞아요. 예, 원래 그 옛날에 독일하고 국민 같은 소득이 나라였어요. 뭐 높고 이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주 작은 국민의 의심도 헌법재판소가 풀어주고 재선거를 해서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법부, 언론, 뭐 검찰, 뭐 망가지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또 깜짝 놀랐는데 부산에서
그 조폭이라고 본인들이 조폭이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저 째려봤다고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실실한 걸 또 두드려 패고 두드려 패고 해가지고 경찰이 왔습니다. 근데 경찰이 그놈들을 조사만 하고 현장에서 체포 못해? 체포를 안 했습니다. 참 정말. 완전히 그 저 맞은 사람은 거의 전치 뭐 10주가 넘는다 그럽니다. 세상에. 우리 공권력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공권력부터 또 우리의 준법 정신부터 위로 올려. 왜 이렇게 저 정치인들 중에 전과자가 많고 기소만 돼도 그만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좀 바꿔야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 수준이 정치를 바꿉니다. 그중에도 우리 기독교가 앞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그동안 우리는 5년 동안에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통령님을 당선시켰고 자부합니다. 광화문 없이 대통령님 당선될 수 있었나요?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도 취임식 후에도 한결같이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화문의 총사령관으로서 많은 오해도 받았습니다. 정가훈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뒷돈을 받았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통령님 나한테 돈 준 적 있나요? 없잖아요. 내가 또 돈 받을 사람입니까? 이렇게 내가 광화문에서 오해를 받으면서까지도 내가 한결같이 대통령님을 지원하고 대통령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함께 했던 이유는 첫 번째, 대구 경북 영상 한번 들어봐 주세요. 바로 대통령님이 했던 이 연설, 이것 때문에 나는 그 전에 뭐 학창시절 뭐 주일학교 다녔을 때는 목사 되는 게 꿈이었었다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그 후에 서울대 법대 들어가서 그때는 내가 보니까 뭐 그냥 호탈하고 술도 좋아하고 해서 다 좋아요. 사람은 다 변화가 되는 거야.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변화되는데 윤석열 대통령님의 현재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로 경북 대구에서 연설한 이 연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하여 이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 한 인간의 윤석열이 완성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 연설 때문에 한번 다시 들어봐 주세요. 오래전에 그야말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많은 분들이 해올 때 거기에 끼어가지고 이런 좌익, 또 혁명 이념, 그리고 북한의 주사 이론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낑겨가지고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 집단들이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뺏고 세금을 약탈하고 자기들끼리 갈라먹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반대편은 뭐 사찰이고 사이버 전사들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뭐 대깨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인격 말살을 하고 머리를 둘 수 없도록 만듭니다. 웬만한 배심과 용기가 없으면 이 무도한 집단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도록 아주 이렇게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 나라 말아먹을 일 있습니까? 그러니 그 사이에 전문가를 쓰겠어요. 전문가가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해먹는데 지장이 있죠. 그러니 그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그 무능을 이제 넘어서서 이 과거에 권위주의 독재 정부가 하던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국민들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뭐 했습니까? 그렇죠. 어? 저 분노야. 정말 가지가지 다 하는 이 무능과 이 불법을 아주 동시 패션으로 다 하는 이런 정말 엉터리 정권입니다. 민주당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지시와 이 오도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그거 이의 제기하고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아주 사이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주 인격을 말살을 시킵니다. 이 정당이 계속 이렇게 국민을 약탈하고 인권을 해먹게 놔둬야 되겠습니까? 북한에서는 쉽게 말을 계속하고 미사일을 펑 쏴대는데 중전선언하자고 그럽니다. 또 하면 뭐입니까? 거기서 뭐 떡이 나옵니까? 국민의 먹거리가 나옵니까? 자기 할 일이나 좀 똑바로 하지. 안 그렇습니까? 자, 그 말이 지금 대통령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 자기 할 일이나 똑바로 하지. 자, 지금 그래서- 부정선거 똑바로 밝혀주시라고요. 자,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이 연설을 지금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윤석열 한 인간 윤석열로부터 태어나서부터 서울대 법대 나오시고 그리고 사법고시 8번 떨어지고 9번째 된 거 네. 하시겠죠. 그것까지도 사실은 전화위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인생 경험을 통하여. 저 연설대로 보니까 일 내겠네요. 그리고 네. 왜 그러냐면 목사님 자. 앞으로 선거도 없어요. 그렇죠. 3년 동안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석구석을 다 짚었어요. 다 짚었는데 나는 이 정신을 지금도 나는 철회하지 않고 나는 믿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장춘체육관 연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거는 대구 연설은요 원고 없이 했어요. 원고를 하려고 중에서 꺼냈다가 내가 공식적인 말씀하기 전에 사전에 내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고 본능적으로 한 말이에요. 이게 본능.